자, 국민의힘은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조사 TF를 출범시켰습니다. 이대준 씨 사망 사건 관련해서 여러 의혹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핵심 논란으로 부상한 사안이 2020년 9월 북한군 사격으로 숨진 공무원 고 이대준 씨의 시신이 불태워졌다는 발표를 국방부가 사흘 만에 번복했다는 이유, 그 배경에 있습니다. 자, 그 배경, 2020년 9월 24일 안영호 전 합참작전본부장은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사흘 뒤에 말이 바뀝니다. 문흥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발표했고 설명드렸던 내용은 직접 목격한 사항들이 아니었다라고 말이 바뀝니다. 자, 이른바 한 발을 빼면서 북한과의 공동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이유가 뭘까 궁금한데요. TF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은 당시에 서주석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겸 NSC 사무처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고, 서 전 사무처장은 말도 안 된다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 의원 주장은 청와대 개입으로 국방부가 입장을 바꿨다라는 얘기인데, 이경 전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솔직히 뭐를 바꿨다라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 확인을 했다라는 것이고, 이제 의견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이 목격한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바다 한가운데서 우리 국민이 그런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확인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확인했다. 그러니까 눈으로 확인하는 것, 눈으로 목격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다. 근데 여기서 확인했다라고 발표했던 이유는 지금 그때 당시 상황을 보고 지금 언론을 본다면은 특수정보라든지 거기에는 감청 자료 같은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으로 봐서 그렇게 확인이 됐다. 이렇게 좀 알고 있는 것인 거고요. 그리고 지금 상황도 목격한 사항이 아니다. 이건 당연한 거죠. 그때 당시에도 목격한 사항은 아니었고요. 지금도 목격한 사항은 아닙니다. 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지금 가만히 보면은 계속 여러 번 나옵니다. 달라진 것이 있느냐, 그러니까 국방부와 해경이 판단하기에 달라진 것이 있느냐, 판단 근거가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얘기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 입장에서만 본다면은 그러면 왜 국방부와 해경이 그때와 지금은 왜 달라졌는지 그 부분을 저는 좀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하태경 의원 얘기대로 청와대 개입으로 국방부의 입장이 바뀌었다는 게 진실이라면 청와대가 왜 그렇게 지시했을 거라고 보십니까, 김 위원장님? 일단 바뀐 게 없다 말씀하셨지만 바뀐 게 있죠. 그 말을 잘 들여다보게 되면 처음에는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다라고 해서 북한을 규탄하는 듯한 말이 명시적으로 나왔는데, 그 이후에 보게 되면 발표드렸던 내용들이 직접 목격한 사항은 아닙니다 하고 뒤로 쭉 빠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당연히 뉘앙스의 차이도 있고 북한을 규탄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하태경 의원의 말을 기초로 해서 왜 그럼 청와대가 개입을 했느냐를 추측하게 되면, 사실은 이제 대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눈치 보기 이상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하태경 의원의 말이 진실이라고 한다 그러면. 자, 당시에는 이제 종전선언에 동참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도 그 기간에 같이 있었었죠. 그 이후에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도 있었고, 사과가 나왔고요. 예, 당연히 우리나라의 정부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화답을 하게 되는, 사실은 우리 공무원이 죽어나가는, 우리 국민들이 죽어나가는 상황 속에서 상당히 정치적인 메시지들이 오고 갔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왜 이 사람을 굳이 월북자로 몰아야 됐는지, 왜 정신공황이 있는 사람을 몰았어야 됐는지, 도박빚이 과다하게 많은 사람이라고 취급을 했어야 됐는지를 생각해 보면, 개인을 악마화하고 개인을 이상한 사람이라고 몰아놔야 사실은 대북 관계에서 벌어진 여러 가지 잡음들을 감출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그냥 개인의 문제다라고 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랬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아직까지는 진실 규명이 좀 돼야 되겠습니다. 하태경 의원의 주장이기 때문에. 근데 적어도 만약에 하태경 의원의 주장이 진실이라고 한다 그러면 청와대는 분명히 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관계자들 역시도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문책당하고 책임질 부분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청와대 개입으로 국방부가 입장을 바꿨다는 주장과 함께 TF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의 또 하나의 주장은 고 이대준 씨의 월북 의지 여부입니다. 하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월북의 근거로 제시했던 SI에 대해서 7시간 대화 내용을 정리한 수백 페이지의 분량 가운데 월북이란 표현이 단 한 문장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월북하려다가 그렇게 된 것이 맞느냐 이 지점이 의문이 좀 생깁니다. 김재섭 위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제 우리 돌아가신 분께서 이제 월북으로 단정을 하고 나서 네. 이 월북이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여러 가지 정황들을 끼워 맞췄다라는 언론 보도들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이 사람에 대해서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정신감정을 7명에게 요청을 했는데 그 중에 1명만이 정신공황이 있을 수 있다 가능성을 시사했고 나머지 6명은 이에 대해서 부인했었습니다. 나머지 그 1명조차도 실제로는 만약에 우리가 월북으로 단정을 하기 위해서 정신공황 내지는 어떤 정신적 이상 장애를 겪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면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걸 수사 자료로서 활용해가지고 월북의 단서로서 활용을 했었거든요. 그 이후에 실제로 전문가 3분의 의견을 들었는데 그중에 2분 역시도 이것을 정신공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라는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돌아가신 분을 정신공황이 있는 도박빚이 있는 월북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 취급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언론 보도와 하태경 의원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자 그러면 사실은 지금 어쩌다가 북쪽으로 떠밀려간 이대진 씨가 사실은 북한의 피살을 받았고 우리 정부는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사실 돌아가신 분을 정신 이상한 사람으로 몰았다라는 결론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규명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 개인의 인격이 완전히 파멸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유가족이 어떤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심각하게 받았던 사안이기 때문에 정말 면밀하게 이거는 다 처음부터 끝까지 밝혀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해주신 말씀에 대해서 다 동의를 해요. 이거는 한 가족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우리 국민 희생을 당하신 우리 국민을 위해서라도 맞는 말입니다. 근데 다만 좀 아쉬운 것은 이렇게 우리 국민이 끔찍한 피해를 입는 이런 비극적인 일인데 왜 그때 당시에 처음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 그때 당시에는 국민의힘에서는 왜 조용히 있었는가. 국방부에서 이거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에 보고를 다 합니다. 한 이후에도 월북이냐 아니냐라는 것이 이슈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때 당시에 그러면은 보고했던 비공개 회의 자료가 있지 않겠느냐. 그거를 다 공개를 우선 먼저 하자 이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고를 했고 어떻게 또 질문을 했는지 다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자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월북이다 아니다라는 것이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료는 다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판단 근거는 그대로입니다. 그럼에도 정권이 바뀌면서 왜 달라졌는지 그러면 SI 특수정보 같은 경우는 이게 명확하지 않겠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공개를 한번 해보자. 근데 이 SI 정보 공개, SI 공개에 대해서는 또 윤석열 대통령은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요, 국회는요, 국민을 대신해서 그러면 이렇게 국민의 피해, 안타까운 이 국민의 피해 대신해서 목소리를 내라고 있는 게 국회 아니었습니까? 그때 당시에 목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내야 됩니다. 그럼 해당 상임위에서요, 이걸 공개를 SI 정보를 다 공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거기에서 열람하는 시기라도 아니면 눈으로 보는 시기라도 어떻게든지 공개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 사실관계에 대해서 명확히 하자는 거에 대해서 살짝 빠져 있고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우리 국민이 피해를 봤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에서 뭔가 덮으려고 했다. 이렇게 의혹만 던지시는데요. 그럴 필요가 지금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확실한 정보, 객관적인 정보를 그러면 확실하게 좀 들여다보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고요.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이거를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않는 메시지를 주셨지만 같이 한번 보자고 얘기를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말씀을 드리면요, 아까 전에 자료가 국방위원회에서 이 회의록을 상호간에 요청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는 열람하자라는 데 동의를 했다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국민의힘 주장은 그렇습니다. 국방위에서 열린 회의 자체가 이미 국방부에서 나온 국방부의 입장을 듣는 자리였었고 실제로 당시에 국방위 소속이었던 국민의힘
인사들이 추가적인 자료 요청을 했지만 그 자료에 대해서 회답을 받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당시에 제가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으로서 지도부로 일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급하게 회의 소집이 일어나가지고 저희가 국방위원회랑 정보위원회 그리고 최고위원회가 같이 연석회의를 긴급하게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자료를 주지 않는다, 민주당 쪽에서 자료를 주지 않는다, 청와대에서 자료를 주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방위에 있는 회의록만 공개한다고 해서 추가적인 무언가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당시 국방부의 입장이 잘 절단된 회의록을 그냥 우린 열람하는 것뿐이거든요. 저희는 추가적인 자료들이 요청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보고를 받고 나서 3시간인가 6시간인가를 그냥 대응을 안 하고 계셨다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6시간이죠? 예, 그럼 6시간 동안 그러면 무엇을 했는지, 왜 대응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국방위 회의록을 아무리 뒤져봐도 없는 내용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라도 대통령 지정기록물도 우린 열람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건 국회의 동의가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이고 민주당이 마음을 먹으면 대통령 지정기록물이라도 우리가 열람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공개되는 위험성들을 고려하신다 그러면 최소의 인원만 배석해서 최소의 자료만 보는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과거에 이명박 정부 때 강기갑 의원이 FTA 협정과 관련된 그 회의록을 보자고 열람 요청을 하셔가지고 혼자 배석해서 사진 찍지 않고 그냥 읽어서 그 내용을 확인하는 정도로 그 내용을 확인시켜드린 사례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무조건 안 된다. 나 예를 들면 공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민주당이 나올 게 아니라 대통령 지정기록물 열람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3분의 2 동의 있으면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 중에 좀 오류가 있어서 말씀을 좀 추가적으로 드리면은요. 짧게 해주시죠. 우선 SI 특수정보기록 이 부분에 대해서 특수정보에 대해서 우리는 열자라고 합니다. 안 된다고 아니에요. 그리고 비공개 회의도 왜 저희 공개하자고 했냐면 말씀 주신 것처럼 회의록을 국민의힘이 그 당시에 회의록을 추가 자료를 했는지 어떻게 대응했는지 민주당은 또 어떻게 대응했는지 이 부분을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피해 국민이 있기 때문에 그걸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요. 그러면은 왜 국민의힘 그때 당시 이거를 이렇게까지 반박하지 않았는가? 이것도 저는 상당히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왜 이제 와서 지금 이것이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의문인 것이고요. 대통령 기록물 제가 지난주에도 와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그때 당시에는 좀 의문이 됐었어요. 왜 대통령 기록물로 되어 있었는가? 그래서 좀 저도 개인적으로 알아봤는데 외교 안보 관련된 기록물들은 다 대통령 기록물로 되는 겁니다. 대부분이. 이 정보만 특별히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이거 진상을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는 정말로 정확한 명확한 정보가 무엇이냐 알기 위해서는 SI를 좀 보자. 근데 왜 이거는 보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지 민주당. 그러니까 우리 김재선 위원장은 일부라도 열람을 하자라고 하는데 국민의힘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SI 정확한 객관적인 정보를 보자. 여기에 동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라 대통령 지정 기록물을 말씀드렸던 것이고 SI와 대통령 지정 기록물은 다른 것이기 때문에 제가 요청드린 것은 대통령 지정 기록물이었고요. 저희가 당시에 반박을 안 한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료 요청을 했지만 민주당 쪽에서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할 방도가 없었고 국방부에서 발표하는 내용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를 들면 구체적인 자료나 정황들을 열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저희가 어떤 추가적인 반박을 할 수 있겠습니까? 계속 끊임없이 국방부에서 이런 메시지가 나오는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의혹 제기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대통령 지정 기록물은 수사가 진행이 되면 볼 수 있는 겁니다. 영장을 발부하면 볼 수 있는 건데 자, 좀 전에 이제 나왔던 얘기죠. 6시간 얘기. 유족 측도 오늘 국회에 와서 국민의힘 관계자와 만났는데 그 얘기를 했습니다. 김기훈 변호사, 유족 측의 법률 대리인인데요. 지난주까지는 월북이 아니라고 외쳤지만 이제는 문 전 대통령이 사건을 보고받은 뒤 이대준 씨가 죽을 때까지 6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에 방점을 두고 보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6시간, 우리가 세월호 7시간 항상 이야기를 했고 또 국민들 앞에 참 가슴 아픈 단어였는데 당시에 민주당이 청와대 기록물 공개를 요구했었으니까 이번에도 6시간 행방에 협조할 것인가 이것도 의문입니다. 6시간 동안 무엇을 했느냐 과연 이게 어떻게 하면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보십니까? 우리가 세월호 때 7시간이 있었죠. 그리고 지금 6시간이라고 이제 프레임을 만드는 것 같은데 왜 꼭 지금 그렇게까지 하는가? 국민들 모두 다 의아해 하실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임기 초반이라는 것은 허니문 기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상당히 자제하는 기간이라는 걸 관례적으로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그런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자들과의 이런 기자회견을 한다는 명목으로 말실수도 상당히 많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배우자에 관련된 것도 있고요. 그리고 경기가 되게 나빠지고 있는데 부자 감세를 한다는 것을 또 발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기와 맞물려서 지금 이런 식으로 뭔가를 만드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이 국민들이 생각하는 의혹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대통령 지정 기록물이라고 했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얘기 말씀드리는 것인 거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국민의힘에서도 규탄 결의문을 여야가 같이 정부에서 같이 규탄 결의문을 발표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럼 그때요. 규탄 결의문을 발표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것이 월북이냐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공개 회의록을 공개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을 보시면요. 민주당이나 전 정부 입장에서는 다 공개하자, 할 수 있는 거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에서는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고 자꾸 뭔가 잘못됐다라고만 얘기하고 6시간이니 7시간이니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확한 객관적인 정보를 열어보면은 알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지지율이랑 6시간 동안 보고받고 조처 안 한 거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는 건 잘못하고 있다고 지적할 수 있는데 그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6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한 거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내용이고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객관적 사실들을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6시간 동안 뭘 했느냐? 6시간 동안 왜 보고받고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에서도 아무도 대답해 주지 않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 여기서 당연히 묵묵부답으로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이 항상 인권을 보호하는 정당으로서 민주주의를 우선하는 정당으로서 늘 인권에 관심을 갖고 있었고 억울한 죽음이 하나라도 있으면 끝까지 진상규명을 해서 억울한 죽음들을 풀어드리는 것이 민주당이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왔던 가장 큰 이유인데 왜 그럼 이 사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진상규명에 소극적인가라는 제가 물음을 갖게 될 것이고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그렇습니다. 인권 변호사로서 활동하셨고 누구보다 인권에 앞장섰던 분인데 우리 국민이 죽어나는 동안 왜 6시간 동안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는가. 저는 이것이 궁금한 것이고 진상규명에 정말 사활을 걸고 있는 민주당이 왜 여기에서는 진상규명을 외치지 않는가. 저는 그게 제일 궁금한 대목입니다. 진상규명에 왜 소극적이냐.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소극적인 말씀을 드립니까? 그 기록을 다 보자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러면 아무것도 안 했느냐?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것은 주장이십니다. 기록을 다 보고 어떻게 되었는지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계속 아무것도 안 했냐라고 하십니까? 그리고요. 왜 진상규명에 국민의힘 그 당시엔 그렇게 소극적이었습니까? 이게 이렇게 중요한 사항이면은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후보 시절에 왜 이거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몇 달 동안 운영되는 인수위에서는 왜 이 사안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나서 취임하고 바로는 첫 번째, 둘째 주 이럴 때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한 달이 지나가고 지지율이 내려가고 나오니까 이제 와서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요. 국민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꺼냈다라는 주장을 하시는 건데 그게 이제 위험한 주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무것도 안 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실제로 인수위에서 왜 아무것도 안 하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야죠. 그러면 우리 국민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발표가 있었습니까? 규탄을 했습니까? 아니면 우리 공무원이 지금 납북된 상태에서 어떤 월북이라고 했습니다. 월북이라고 했을 때 그때 국민의힘에서 왜 아무것도 안 하고 거기에 찬성을 하고 가만히 계셨습니까? 그러니까 비공개 회의를 기록을 열람을 하고 공개를 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가 지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 진실 공방으로 이어지는 모양새인데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되겠죠. 하지만 너무 국민들 앞에서 책임 공방으로 또는 서로 정략적으로 이 사안을 이용하지는 않았으면 하는 마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져봅니다. 자, 이 사안 일단 여기서 좀 접어두고요.